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태용입니다. 태용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시선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핵심을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한국 시간으로 11시에 미국 대선 토론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반응이 뜨겁습니다. 토론을 미국에서 5,700만 명이 시청을 하면서 바이든 때보다는 12%나 상승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토론이 치열한 공방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이 승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우세는 살짝 해리스한테 무게가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을 벌인 후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해리스에게 약간 손을 들어줬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판정승을 통해서 왜 우리는 이 태용을 살펴보면서 해리스를 살펴봐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여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리스 부통령 측에서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주식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해리스의 정책 방향에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인데요. 해리스는요, 탄소 배출 감소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대랑 이런 관련 정책들에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랑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에 좀 중점을 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2차 전지나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또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대선에서 우세할 경우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혜택이 볼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이러한 관심은 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연결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스 부통령의 친환경 정책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또 최우선 과제로 삼았었기 때문에 해리스 역시 이것들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이 또 얼마나 강력하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요, 이미 22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대규모 기후 관련 투자를 승인을 했었습니다. 이 법안은 청정에너지 인프라에다가 3,6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강력하게 지원을 제공을 했었었고, 또 해리스는 이러한 법들의 기조를 이어가거나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는데요. 해리스는요, 더불어서 이 전기차 보급 확대랑 태양광과 풍력 발전, 이런 건설 등에서 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또 달성을 하기 위해서 화석연료에서 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들이 골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 내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랑 산업 재편이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태웅은요, 풍력 설비를 제조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해리스의 정책 방향이 정확하게 맞물리는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태웅의 주요 고객사는요, 풍력 설비라든지 조선, 선박, 엔진, 발전 플랜트, 산업 기계가 해당이 될 텐데요. 더불어 해상풍력과 원자력, 우주항공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런 설치량을 통해서 2030년까지 연평균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것은 태웅의 풍력 설비 매출을 44%를 차지할 만큼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태용은요, 해상폭력 제품 생산을 위해서 대규모 신규 설비를 또 추가 중에 있고요. 25년까지 또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태용이 2030년을 매출 목표를 2조 원으로 설정을 했고, 여기서 60%는 해상풍력, 그리고 40%는 원자력과 우주항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무조건 이 해상풍력의 비중을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용과 함께 미국 대선 토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하실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금리 인하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요.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5% 상승을 했고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좀 밑돌기도 했고 한 달 전과 비교해도 0.4포인트 하락을 한 건데요. 이렇게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연준이 다음 주 오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 조정을 시기가 도래했다라고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뜬금없이 왜 금리 인하 시기가 나왔을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은 미국 금리 인하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축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그러니까 해상풍력이나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은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특히나 초기 자본 비용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이 프로젝트를 위한 차입 비용, 이 돈을 빌리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좀 쉬워지고 프로젝트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더 많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기존 프로젝트를 또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이 금리 인하 자체는 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자극을 하기도 하죠. 특히나 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이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또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자본의 유입이 충분히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1월 초에 트럼프 경선 소식 승리 때문에 풍력 에너지 테마로 태용이 한 번에 급락이 있었다가 그러다가 5월에 다시 한번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떨어졌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태용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9월 초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이 매물대를 소화시켰다고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현재 해리스가 토론에서 흐름을 또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또 금리 인하까지 앞둔 상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미국 대선 토론과 미국발 금리 인하 소식은 이 소식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앞으로 하반기는 태웅의 동력이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면서 또 앞으로도 태웅의 발빠른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